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혈압 약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고 계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시나요? 병원에서 약을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셨는데 막상 집에서 재보면 여전히 혈압이 높게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약이 반쪽짜리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압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혈압이 안정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섹션 1 문제 제기 왜 약만으로는 부족할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병원에서 정기 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혈압을 재보면 여전히 140, 150을 넘어가는 경우 말이에요. 약이 안 듣나? 약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한고혈압학회의 2024년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 성인의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높은 비율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가 무려 40%나 된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4명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으로만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정작 혈압을 올리는 근본 원인인 염분 섭취,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문제 같은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약을 먹으니까 짠 음식 좀 먹어도 괜찮겠지, 약이 알아서 혈압을 낮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고 구멍은 막지 않는 것과 같아요.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생활습관병이에요. 약은 일시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춰주지만 손상되고 딱딱해진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지는 못해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한 그룹은 약물만 복용한 그룹보다 혈압 조절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50% 이상 낮았다고 해요. 결국 약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섹션 2 원인 분석 혈압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지는데 크게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혈관의 탄력 저하.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딱딱해져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유연해서 혈액이 흐를 때 적절히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쇠파이프처럼 딱딱해지면서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이런 혈관 노화는 30대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40에서 50대에 급격히 진행되고 흡연,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더 빨리 진행돼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동시에 혈관벽도 두꺼워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트륨 과다 섭취.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약 3,500mg인데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하기 위해 조직에서 수분을 더 끌어들여요. 그러면 혈액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같은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국물 음식, 젓갈, 김치, 라면 같은 게 하루 염분 섭취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줄이지 않고 약만 먹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즉각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으면서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인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런 야간 혈압 하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혈관이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서 손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하얀 가운 증후군도 주의하세요.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하얀 가운 증후군 화이트 코트 신드롬도 생각보다 흔한데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면 그냥 긴장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진짜 고혈압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결국 혈압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약으로 일시적인 수치만 조절할 게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거죠. 섹션 3. 해결 방법. 약보다 강한 혈압 관리 생활 습관 5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소금 줄이기가 아니라 나트륨 비율 낮추기. 많은 분들이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하루 식단을 보면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인데 이건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라면 한 개에만 나트륨이 2000mg 정도 들어있고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1500에서 2000mg, 된장찌개도 비슷해요. 여기에 밑반찬으로 김치, 젓갈 같은 걸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싱겁게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국물 음식을 먹을 때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반만 마시세요. 국물에 염분의 대부분이 들어있거든요. 둘째, 김치는 저염 김치나 물에 헹군 김치를 드시고 젓갈류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셋째, 장류를 사용할 때는 무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고 일반 간장을 쓸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넷째, 라면은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아예 건더기 스프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외식할 때는 국물 적게,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주문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량이 30에서 40% 줄어들고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칼륨을 늘리는 건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칼륨이 풍부하니까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습관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 단 10분씩 3회 나눠도 충분.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한 번에 30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가 거의 같다고 해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줘요.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에노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아침 운동보다 저녁 운동이 혈압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예요. 저녁에 운동하면 야간 혈압이 더 잘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일석이조라고 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2시간 이내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되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7에서 8시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역기를 드는 무산소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고혈압 환자는 가벼운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습관 7시간 숙면이 약보다 강하다. 수면과 혈압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한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압이 5에서 10 정도 혈압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잠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데 이걸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불러요.
이 야간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심장과 혈관이 24시간 내내 높은 압력에 노출되면서 손상이 가속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하시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산소 부족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증가하니까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는 혈압의 수문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으면서 고혈압이 고착화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어요. 첫째, 명상이나 마음챙김 호흡을 하루 10분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4까지 세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6까지 세는 4에서 6호흡법을 10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리거든요. 셋째, 취미 활동을 하나라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넷째, 웃음도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하루 10분만 웃어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다섯 번째 습관 체중 조절과 식습관 개선. 체중과 혈압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체중이 1kg 늘면 혈압이 평균 1에서 2 올라가고 반대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는데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돼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2에서 3kg씩 천천히 빼는 게 좋은데 너무 급격히 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요요 현상도 생기기 쉬워요. 식습관 개선에서 특히 추천하는 게 DASH 식단인데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한 식단이에요. DASH 식단의 핵심은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생선, 닭고기, 콩류, 견과류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 설탕, 포화지방은 줄이는 거예요. 이 식단을 따르면 나트륨 배출이 촉진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혈압을 낮추는 미네랄 섭취가 늘어나고 혈관 염증도 감소해요. 실제 연구에서 DASH 식단을 8주간 따른 그룹은 평균 혈압이 11에서 14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고혈압 약 하나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섹션 4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 이론만 들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 이 씨의 혈압 안정화 성공기. 서울의 한 재활운동센터에 방문하신 이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매일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에서 95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자고 하셨지만 이 씨는 약을 계속 늘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하셨대요. 먼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매일 먹던 국물 음식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셨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어요. 간장이나 된장도 저염 제품으로 바꾸셨고 라면은 아예 끊으셨죠. 대신 채소와 과일을 훨씬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셨는데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래요.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는데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셨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는 습관도 끊으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를 따라하시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대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혈압이 130에 80까지 떨어진 거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도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약 용량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6개월 후에는 실제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요. 이 씨는 처음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 약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제는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 인터뷰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조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박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약물은 생명을 지키는 핵심 치료 수단이지만 약은 혈압의 표면을 다루는 것이고 혈압의 뿌리는 생활 습관에 있어요. 특히 짠 음식과 만성 스트레스는 약으로도 막기 어려운 혈압 상승의 주범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저염 식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약물 복용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임상 연구에서도 DASH 식단을 따른 그룹은 혈압약 하나를 추가로 먹은 것과 비슷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단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어도 약보다 강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청자 질문과 답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고혈압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1.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운동을 해도 안전한가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답변. 운동은 고혈압 환자에게 필수적이며 안전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갑자기 힘을 쓰는 무산소 운동력기 들기 등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괜찮습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혈압을 측정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셋째, 운동 시간은 저녁이 더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녁 오후 6시 9시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야간 혈압이 더 잘 떨어져서 혈관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단, 취침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수면에 방해되지 않아요. 질문 2. 혈압이 안정되면 약을 완전히 끊어도 되나요? 답변. 절대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먹고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약의 효과로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끊으면 언제든 혈압이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만약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오랫동안 목표치 이하로 안정되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약을 끊는 것보다 약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질문 3. 고혈압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변. 영양제는 약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오메가3, 칼륨, 마그네슘 등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을 너무 낮추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몽 주스는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나 건강식품이라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에서 얻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영압관리 식품입니다. 섹션 5 핵심 요약.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약보다 강한 고혈압 관리 루틴을 자세히 배우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약은 표면 치료, 생활 습관은 뿌리 치료입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염분 과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라는 세 가지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혈압 조절은 늘 불안정합니다. 약을 보조제가 아니라 주요 치료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둘째,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실천하세요. 나트륨 비율 낮추기 국물은 반만, 저염 식재료를 사용하세요. 하루 30분 유산소 10분씩 3번 나눠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운동이 더 좋습니다. 7시간 숙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야간 혈압 하강을 유도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4에서 6호흡법, 명상, 취미 활동으로 혈관 수축을 막으세요. DASH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체중을 조절하세요. 셋째,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거나 영양제를 추가하지 마세요. 혈압이 안정되어도 약은 주치의의 지시대로 복용하고 모든 변화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실천 미션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국물은 반만 드시고 저녁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압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고혈압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혈압 때문에 고민이셨던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생활습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없이 혈압 낮추는 식재료 5가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